신청하겠습니다. (3월 2일) 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어제 4시 기준보다 476명이 증가한 4,212명이며 22분이 그간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아침 대구 현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생활치료센터 추진 방안, 보호 장비 등 물자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마스크 수급 현황과 헌혈 수급 대책을 점검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변경 결정한 치료체계 개편 방안의 차질 없는 실행을 당부하였고, 특히 생활치료센터의 조속한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며 해당 부처들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기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어제 오후 중대본이 결정 발표한 치료체계 개편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간 현장의 의료 전문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의 전문가 단체와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재반 상황을 종합하여 논의한 결정이었습니다. 우선 코로나19의 초기 전파력이 매우 빠르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기저질환자, 고령자를 제외하면 사망률은 낮다는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확진 환자의 약 80% 이상이 전문적인 입원 치료보다는 격리 상태의 모니터링이 유용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경증 환자라는 점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임상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 자원이 한정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환자의 중증도를 신속하게 조기에 판단하여 중증 질환자들에게는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사망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증 환자에게도 관찰과 격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의료 인력과 병상 등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자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는 질병 특성을 감안하여 경증 환자까지 입원을 통해 치료하는 원칙을 유지할 경우 오히려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과 피로도를 상승시켜 환자의 피해도 결국 커지고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그 위험으로부터 예방하는 효과도 낮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치료센터의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참여하는 시도별 환자 관리반을 가동하여 환자의 중증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원에 입원해서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한 환자와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분류하게 됩니다. 중대본 결정에 따라 오늘 대구시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교육연수원에 첫 번째로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생활치료센터인 대구 1 생활치료센터는 대구시의 경증 환자 160명의 입소가 가능하며 경북대학병원이 의료적 지원을 뒷받침하게 되고 경북대병원 의사와 공보의, 감염 전문 간호사가 포함된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행안부, 복지부, 국방부, 대구시 등의 지원 인력이 배치됩니다. 대구 1 생활치료센터에는 의무실이 설치되고 레벨 D 방호복 1,000개, N95 방역용 마스크와 자가관리 위생키트 등 방역 물품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독 방역, 폐기물 처리 등도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생활치료센터와 입원 병상 확보를 위한 중대본의 지원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본은 대구 경북 지역의 생활치료센터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현장에서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지역별 전파 양상에 따라 각 지자체들도 신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경증 환자 입소가 가능한 치료센터를 금주 중 최대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삼성의료원과 협의하여
영덕에 소재한 삼성인력개발원 203실 규모의 시설을 금주 중 개원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경에 소재한 서울대학교 병원 인재원 100실 규모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도 서울대학교 병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금주 개원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등도 이상 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구보건병원, 국립마산병원, 국군대전병원 등을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상주와 영주의 적십자병원도 추가하여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병실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인 국군 대구병원은 이번 주 중에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증 환자를 위해 국립대 병원들과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립의료원의 전원 조정 상황실을 통해서 시도 간 병상 조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역 현장에서 소요되고 있는 보호장구 등 물자 관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신보호구 레벨 D가 되겠습니다. 방역용 마스크 등을 의료 현장에 신속히 배분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전국 시도와 국가지정 병원 등에 전신보호구 약 58만 개, 방역용 마스크 139만 개를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대구 확진자 발생일인 2월 18일 이후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 레벨 D 전신보호구 14만 개, 방역용 마스크 14만 개, 이동용 음압기 103개, 자가격리 위생키트 1만여 개 등을 우선 지원하였고 방역 물품 장비가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중대본과 대구 경북 감염병 전담병원 12개소, 12개소 간의 직통 물품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향후에도 지역 확산 상황을 대비하여 보호장구 등의 수급 상황을 현장과 관계부처와 지속 점검하여 효율적 활용을 관리하되 적기에 공급되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혈액 관련 대책 논의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중순 혈액 보유량 감소에 따라 단체 헌혈 등을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범국민적인 협조로 혈액 보유량이 전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최근 혈액 보유량이 다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는 헌혈 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더욱 철저한 안전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수혈이 필요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오후에 별도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수급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하여 교육부에 초중고교에 마스크 비축량을 수거하여 우선 국민들에게 공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계약 연기에 따라 긴급 돌봄교실에 사용할 필수 물량과 소규모 학교에 비축된 양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 비축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개학 전까지는 각급 학교의 마스크 재비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추가로 요청한 마스크 물량에도 적극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치료 체계 개편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전염이 가능한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면서도 고위험 환자를 제대로 돌보고 의료진의 감염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지자체와 의료계, 국민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대본은 정부 합동 지원단을 통해 각 지자체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의 개인 위생 수칙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3, 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등 수칙을 따라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성숙한 시민의 의식으로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국민들과 현장에서 진료에 여념이 없으신 모든 의료인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과 15시에 식약처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질의는 해당 브리핑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문자로 언론 등 쪽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기자분 우선 세 종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신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 지금 당산 쪽에 연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소리가 들리는지 테스트 한번 가능할까요? 네, 지금 저희 당산 쪽 연결이 좀 되고 있지 않아서 우선 저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먼저 세종에서 질문을 다 받고 그 다음에 당산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테스트와 그 부분은 좀 저희 보도국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종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모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7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네, 7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저기 오른쪽부터 기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참석하신 기자님들이 많습니다. 많은 기자분들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은 2가지 이내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일보입니다.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통계치 관련해서 지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게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올라온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데 혹시 행안부의 관계자분께서 나와 계신가요? 예, 제가 질문이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접하는 통계가 지자체 통계가 가장 빠릅니다. 지금 어저께부로 0시부로 정정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망자라든가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나오는 자료들보다 늦습니다. 이걸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발표할 의향은 없는지 첫 번째 그거 하고요. 두 번째 복지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스크 관련해서 그저께부터 이 대란이 벌어졌는데 공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우체국에서는 오늘부터 시작됐고요. 약국은 당직 약국 외에는 전혀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 농림부에서 그러니까 농림부 산하 농협에서 밤 10시 반에 110만 배를 배포하겠다고 독자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보도자를 통해서. 이런 혼선들이 마스크 공급 양보다는 수급 방식, 공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아 심지어는 동사무소에서 배포하는 게 더 낫겠다는 그 의견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대책이 뭔지. 예, 2가지 질문 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대본 차원에서 그 확진자 그리고 격리 해제, 소위 이제 퇴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통계 그리고 사망자 등의 통계는 집중적으로 방역대책본부가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도 유사한 질문을 아마 지난주에 주셨는데 제가 이미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빠른 시간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보고되는 내용을 수시로 전체 숫자를 모으는 것은 집계하는 것은 아마 각 지자체가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빠른 총체적인 숫자를 말씀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는 우리 방역대책본부 차원에서는 전국에서 들어오는 통계에 가장 기초적인 내용은 확인을 하고 입력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발생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이 신천지 신도의 확진자인지 아니면 기존 접촉자에 의한 확진자의 접촉자에 의한 확진자인지 이런 기본적인 통계들을 내용들을 기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중앙 통계는 계속해서
방대본 중심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1일 2회, 다만 그 기준 자체를 지금 그 오전 9시 기준, 오후 4시 기준 이렇게 두 번 해서 그 각각 10시와 5시에 이렇게 발표했었던 내용보다는 하루에 얼마씩 발생을 했다라는 0시 기준으로 해서 변경하겠다라고 오늘 방대본이 방침을 정하고 언론에 이렇게 그 방침을 안내 드린 거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행안부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통계를 작성하고 집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계속 이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면서 가능하다면 방역대책본부의 통계 집계 방식이 그 지자체의 집계와 시차를 줄이는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와 관련해서도 지금 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제 주말이었기 때문에 모든 공적 유통 경로가 다 그 영업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가용 유통 가능한 그 물량을 제공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그 마스크 TF에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만 그 오늘 아침 논의에서도 이 내용은 우선 생산량의 추가적인 확보 방안이 논의가 됐고 또 유통에 있어서도 보다 손쉽게 대기하지 않고 유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균형 있게 국민들이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 안심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어제보다는 더 많은 물량이 유통될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 브리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편부터 질문을 하도록 할 텐데요. 기존에 손 드셨던 분부터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그리고 JTBC 기자님 이 순서대로. 네, 한국일보 하겠습니다. 변태섭입니다. 그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반해 아직 완치자 수는 좀 더디게 늘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입원 기간이 아직 더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완치 기준이 엄격해서 그런지 여쭙고 싶고요. 그 국내와 해외 주요 국간의 완치 기준이 다른 점이 어떤 점인지도 여쭙고 싶고 마지막으로 완치자가 크게 늘어날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두 가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환자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자료 중에 확진자가 그 발생한 것을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일정 시점 이후에 급격히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보통 환자들이 이 감염이 되고 나서 3 내지 4일 정도가 되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지금 퇴원에 있어서는 아직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어제 변경한 퇴원에 관한 지침이 그 종전에 비하면 증상이 일단 좀 완화됐느냐, 그리고 그렇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계속 사라졌느냐, 그러니까 소위 지금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으로 바뀌었느냐하고는 좀 다릅니다. 증상은 완화됐지만 아직은 소위 양성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지속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는 우리보다는 훨씬 유연한 기준으로 격리 해제, 이게 퇴원이 될 수도 있지만 퇴원은 조금 더 다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병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질환이 다 완치돼서 의료적으로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을 때가 퇴원이고, 저희가 말하는 격리 해제는 코로나19로부터의 감염 가능성이 이제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격리 해제의 기준이 좀 완화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아마 완치자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외국의 경우 14일 이상 이렇게 좀 소요가 되는, 중증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은, 심지어 8주까지도 있는 것으로 보고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 평균적으로 2, 3주 정도의 치료 기간이 만약에 소요가 된다면 우리도 확진자가 늘었던 시기로부터 최소한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확진자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격리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외국과의 구체적인 차이는
그 현재로서는 종전의 기준은 우리나라가 가장 좀 강한 그런 엄격한 기준을 유지했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좀 자료로서 드리고 그 오후에 필요하면 이 부분은 방대본 그 브리핑 시에 좀 임상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상세한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완치자가 언제쯤 늘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요소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그 예상은 아무래도 좀 그 최초 확진자가 증가했던 시기로부터 적어도 2주 이상의 시기가 지난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JTBC 기자님. 네, JTBC 배양진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시설 격리에 더해서 경증 환자들은 자택 격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자택 격리는 방역 대책에서 뭐 언급이 안 됐었는데 완전히 배제하는 건지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1일 2회 모니터링만 하는 게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보완 대책이 있는지 한 가지를 여쭙고요. 그리고 이 시설 격리의 목적이 병상 확보인데 이미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퇴원하지 않으면 병상 확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경증 환자들의 퇴원 기준 완화를 어느 정도로 검토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쭈면 다른 시도에 이런 그 시설 격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보가 얼마나 돼 있는지 그리고 환자 관리반이 얼마나 구성이 되고 있는지 보고받으신 게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타시도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면 타시도의 그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는 아직 우선적으로 좀 대구 지역이 워낙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 지역에 먼저 중대본 차원에서의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침이 어제 이제 그 해서 오늘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각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환자관리반은 대구 지역은 이미 저희 지침 개정 이전부터도 좀 가동이 됐었고 다른 지역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첫 번째로 질문 하셨던 시설 격리와 더불어 자택 격리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대구 지역의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확진으로 통보를 받게 되면 이 환자의 기본적인 상태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환자 관리반이 투입이 되고 거기서 환자의 중등도를 평가를 하고 병상 배정 등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아직 생활치료 센터나 병상 배정을 못 받고 계신 확진자의 경우는 이제 입원 전에 아무래도 입원 내지는 이제 이 센터 입소 전에 대기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전혀 물리적인 시차 없이 결정이 바로 이루어지고 또 바로 이송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가 내지는 자택에서의 격리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과 달리 단순히 발열 체크 정도만 2회 정도 했던 시스템에서 대구시 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의사 1인당 일정 수의 자택에서 아직 입원이나 센터 입소를 대기 중인 환자분들을 연계해서 이분들의 상태를 관리하고 혹시 증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최대한 가능하면 병상을 통해서 또 이런 생활치료센터를 통해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료인에 의한 의사에 의한 모니터링과 지원 그리고 긴급한 경우의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에 지금 계신 분들 그러니까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이 전환의 이유 중에 하나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지금 기존 병상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특별한 의료적인 처치 내지는 처치가 그렇게
크게 소요되지 않는 분들이 빨리 좀 나오시거나 뭐 아니면 생활치료센터로 옮기시게 되면 아무래도 더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이 그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뭐 동의를 하고 어제 퇴원 기준에서도 담당 의사가 그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오히려 적절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그 초기에 그 환자가 매우 적었을 때는 그 중증도와 관계없이 다 음압 병상으로 입원을 하셨고 또 다음의 경우에는 좀 병상 수급 사정이 어려워지고 이 질환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진 시점 이후에는 그 전담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증의 경우에는 입원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기존 환자들에 대한 재배치 등도 고려해서 실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병상의 추가적인 좀 원활한 확보 그리고 보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우선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저 두 번째 열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질문하실 기자님들 다시 한 번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 4분 신청하셨고요. 맨 앞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 서울신문, 매일경제, SBS 순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입니다. 일단은 대구 지역에 지금 계산을 해보면 한 463병상 정도가 생활치료센터 관련해가지고 계산이 나오는데 혹시 어쨌든 여기가 환자가 많다 보니까 추후에 좀 언제까지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저번에 1만 개 병상 확보 전국에 말씀을 하시면서 지역 의료원을 일단 다 비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상황 어떻게 됐는지랑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부 쪽인데요. 그 전국 휴학이나 어린이집 휴학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는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현황 혹시 업데이트가 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그 첫 번째 대구 지역이 지금 저희가 확보한 첫 번째로 이제 오늘 개소가 되는 첫 번째 생활치료센터의 경우에도 200이었던가요? 240인가? 예, 하여튼 이 물량하고 실행하기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삼성의료원의 연수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의 인재원 이 두 군데에는 각각 삼성의료원과 서울대학병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아마 금주 중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전적인 준비가 좀 필요하고 또 연계가 필요해서 가능한 곳부터 우선 개원을 할 생각이고 그 이외에도 아직 좀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대구시도 적극적으로 아마 장소나 이런 것들을 찾는 노력을 할 것이고 적절한 장소가 찾아지면 그 안의 운영이라든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의료적 지원을 담당해야 되는 모든 의료진이 거기 가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현지에 적정한 의료진도 배치되고 그 의료진을 뒤에서 이렇게 백업해주는 그런 예를 들면 지금 대구의 첫 번째 의료원 같은 경우는 경북대학병원이 그 역할을 좀 담당을 해줄 거고 삼성의료원도 역시 이제 오픈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생활 치료센터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서 그런 좀 백업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아직 조금 더 이것이 구체화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제 장관께서도 최소한 금주 중에는 금주 말까지 적어도 한 1,000개 정도의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생활치료센터의 확충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최소한 저희들도 그 정도의 목표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휴학 휴원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좀 추가적인 논의가 될 거고 오늘 아마 교육부에서도 관련된 그 회의 등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후에 적절한 판단이 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신천지 전수조사는 현재 계속 진행 중입니다. 뭐 구체적인 숫자 중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브리핑 이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신문 기자님. 예,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입니다.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거나 병실 배정 기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골든타임 확보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 치료 체계 개편 이후에 시설이나 병실 배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보다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날 복지부 장관께서 중증 환자를 이송할 때 병원들은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시도에서 승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얼마나 잦은 빈도로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는 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그 목표는 가능하다면 확진과 동시에 거의 최단 시간 내에 그 결정이 이루어지고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진이 된다 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연령이라든지 기저질환이라든지 또 이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현장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분을 그 뭐 병원으로 보내야 될지 그렇다면 어느 병원으로 보내야 될지에 대한 병상 배정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병상보다는 오히려 아까 그 센터와 같은 이런 그 시설 쪽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이송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확진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송에 대한 결정이 필요해서 이러한 부분에 그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이 체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도 계속 그간의 뭐 시행착오나 또 좋은 사례들을 이렇게 결합을 해서 그 계속 좀 그 모형을 그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이러한 그 시간 소요로 인해서 그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현장과 저희 중대본에서도 이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최대한 그런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도록 저희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그 특히 저희가 이 피해 최소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망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그 임상 현장에서의 그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 위중 상태로 악화되는 경우에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그런 그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 경증과 그 위중 상태의 그 편차가 굉장히 크고 진행 속도에 있어도 차이가 크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그 약간의 염려가 되거나 그 상태가 위중하다라는 현장 임상 그러니까 특히 의료진의 판단이 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역 내에서 병상을 확보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국립중앙의료원의 판단을 따르도록 하고 그 전원 지원 상황실에서 전국의 빈 병상 중에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위중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병상을 확보하고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까지는 시도를 경유하도록 했었기 때문에 자칫 시도에서 이 부분이 거부가 되거나 하는 그 사례가 있으면 신속한 조치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원 지원 상황실에서 직접 통제를 하고 사후에 시도에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토록 개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타까운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부의 노력을 믿고 이게 어느 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국에 가지고 있는 최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국가적 자산입니다. 지역적 자산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열리고 살리는 것은 어느 한 지자체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공동으로 짊어져야 되는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 국립중앙의료원의 통제에
따라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기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사후 통보 이후에 지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을 하고 거부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그 다음 적절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경제 기자님. 네, 앞서 그 질문이랑 좀 비슷하기는 한데요. 이제 금주내에 그러면은 생활치료센터가 500개 정도 공급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대구뿐만이 아니라 확진자가 이제 4,000명이 넘어가고 5,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좀 더딘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건지 아니면 적절한 장소를 찾는데 어렵다면 적절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사진 보니까 1인 1실인 것 같기는 한데 생활치료센터가 1인 1실로 운영이 되는 건지라 오늘 입소하는 160명 중에 기존의 병원에 있다가 치료센터로 옮겨가시는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답변드리면 그 기존 병원에 있던 분들이 옮겨가시는지의 여부는 현지 대구시에서 판단을 하고 그 어떤 분들을 그 이 센터에 입소할지는 대구시가 판단할 내용이라서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대구시가 가장 아마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그 이용하는 건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이 센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장소를 좀 적절한 장소를 찾아야 되고요. 아무래도 그 외부하고의 차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확진자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하고의 그 철저한 격리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한 그 장소이면서 동시에 시설이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적지 않은 기간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불편 없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고 가능하다면 지금 대구와 같은 경우에는 대구로부터의 이동거리 등도 감안이 돼야 되고 그 만약에 여기서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이송할 적절한 병원 간의 연계까지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갖춰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 지금 비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째로 비워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비워져 있어야 되는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동시에 빠른 시간 안에 입소를 허용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식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여기 머무시는 분들이 대체로 다른 것보다 식사를 어떻게 잘 제공해 드릴 건지와 그 쓰레기 처리와 같은 위생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가동하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그 시설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확정된 경우에는 현지 답사를 통해서 거기서 소요되는 기본적인 물품, 배치해야 될 인력 이러한 것들을 결정을 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배후 의료 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대학병원급 이상의 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그 기관이 적극적인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와 역량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지금 여러 부처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요 노력에 대해서 지자체의 의사결정과 지자체의 노력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어제 그 방역대책본부장의 그 판단으로는 이분들은 이미 확진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차 감염의 가능성은 이미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차 감염의 가능성은 없어서 그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일단 원칙은 1인 1실로 하지만 그 2인 1실이나 이런 좀 다인실의 경우에도 그 추가적인 그 피해가 의료적 피해가 없거나 하는 것이 좀 그 가능하고 생활에 있어서의 불편이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점으로 그렇게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좀 실행 과정에서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네, 세종에서 마지막 질문. 160명은 1인 1실로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세종에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SBS 네. 기자님. SBS 화강민입니다. 차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법무부나 서울시 쪽에서는 방역 당국이 이 신천지를 이렇게 고발을 해야지 어떤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차관님이 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다른 하나 질문은 지금 그 신천지 신도가 이제 41명이 우한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라는 점을 법무부가 파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중에서 1월 중에 우한을 방문한 신천지 신도 어느 정도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 이 중에 혹시 확진자 있는지 보고받은 거 있는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이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요. 이 부분은 지금 그 법무부로부터 그 관련 내용을 그 방역대책본부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직접 그 역학조사에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 개인 정보와 직결이 돼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뭐 직접 이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고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아마 사항이 있을지 제가 그 오후 2시 브리핑 전에 방역대책본부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서 최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달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천지 교단에 대한 그 지자체들의 그 좀 자료가 그 차이가 있다, 우리가 제공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확인 결과로 보면 대체로 신천지 측에서 제공했던 그 자료들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한 서너 개 지자체들 간의 내용을 조금 더 추적해서 그 정리를 해보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 오해의 소지 좀 그 기준의 차이라든지 뭐 이런 좀 그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대체로 신천지 측에서 제공한 정보를 크게 벗어나서 이렇게 그 나타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도 그 여러 가지 추가로 저희가 하는 조치들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뭐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으로 봐서는 신천지 교단이 그 고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본인들이 방역 당국에 협조를 해야 되는 협조에 차질이 있었다라는 근거를 저희가 발견하면 저희들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그 부분은 취하겠다라는 말씀은 제가 수차례 드린 바가 있고 그 방침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근거가 확인이 되는 시점까지는 지금 신천지 측이 어쨌든 제공한 그 정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신천지 측과 협의를 통한 그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유용한 조치 하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칫 정부의 강압적인 그런 그 조치들로 인해서 신천지 신자들이 이렇게 음성적으로 숨거나 또 그 밝히지 않는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경우 오히려 방역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서울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래 브리핑은 50분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질의를 6분이 하셔서 6분 질의는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질의를 짧게 부탁드리고 답변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TV조선, CBS, 머니투데이, 뉴시스, 국민일보, 경향신문 순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TV조선입니다. 그 강원도에서 중국인 유학생 하면 됩니까? 예. 네, 강원도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그 증상과 상관없이 전수 검사를 해서 유학생 확진자를 찾아냈는데요. 혹시 이런 검사를 다른 지자체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또 정부 차원에서 혹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확대 검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중국인 유학생들 입국하는 즉시 진단검사 받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학생의 그 확진자 사례가 현실화됐는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입국 즉시 진단검사 받게 하는 걸로 지침이 수정될 수도 있는지 이 부분하고요. 퇴원하는 환자에 대해서 뭐 통일된 관리 지침이 없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 환자에 대한 지침은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준으로 한다면 뭐 격리 해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 중에 그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 숫자 물어봤는데 나중에 확인해 주신댔는데요. 제가 이거 질문을 지난주에도 여러 번 했는데 확인이 잘 안 돼서 뭐 지금 가능한 수준에서라도 혹시 대구 외에 17개 시도의 신천지 교인 그 1차 조사 결과 뭐 어제 94% 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고 유증상자 몇 명 나왔는지 이 업데이트된 숫자와 지자체에서 연락 두절자 뭐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게 있는데 정부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연락 두절자 현황이 어디까지인지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는 숫자까지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숫자를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게 현장에서도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확진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력을 우선 양성의 경우부터 입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검사한 총수 대비 이 확진자 비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좀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확인이 바로 가능해요? 조금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문자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원 환자 지침과 관련해서는 어제 지침에서도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임상적 증상이 사라져서 격리 해제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증상이 발생한 때로부터 적어도 3주간은 퇴원을 설사하더라도 자가격리가 필요하다라는 등의 퇴원의 이후에 대한 지침이 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앞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안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강원도 유학생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했다라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추가적인 확인이 방대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입국 즉시 전수를 즉시 검사한 진단 검사하자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있는지 또 그렇게 되는 경우 진단 검사 물량이 가뜩이나 지금 사실은 처리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우리가 시행되고 있지 않냐 할 정도로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현저히 위험성이 낮은 분들까지도 이 외국에서 들어왔다라는 이유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전수 검사를 한다는 것은 아마 임상 현장이나 전문가들도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이 부분 아까 신천지 관련된 부분은 문자로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 바랍니다. 네, CBS 기자님. 네, 저 CBS 김영준이라고 하는데요. 법무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 출입국 기록 조회를 지난달 27일까지 했었던 것으로 공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신천지 신도 가운데 1월에 그러면 우한을 다녀온 사람의 숫자나 입국 날짜가 전수조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거를 못 걸러내거나 혹은 명단을 특정화하지 못했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지금이라도 좀 확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천지 쪽에서 제공한 명단이 지자체 확보 명단하고 다르다고는 하는데 이미 신천지 쪽에서 정부에 제공한 명단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이곳저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오해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조금 복잡한 얘기라면은 이거를 설명을 해주실 문자나 자료를 통해서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방법이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담당 국장께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그러니까 방역대책본부가 법무부에 요청을 했고 그 결과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신천지 제공 명단하고 지자체 확보 명단 사이에 좀 차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좀 내용 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예, 특별관리 전담반장입니다.
그 신천지가 저희들이 그 신천지 명단을 그 국내 신도, 해외 신도, 그 다음에 교육생 이렇게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지자체별로 분류를 해서 지방에 내려보냈습니다. 그 우리가 내려보내는 기준은 주소지가 시도에 있을 경우 그 시도별로 주소지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자료를 입수를 한 게 그 교회 기준으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에 교회 기준, 신자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대구 지역이 아닌 사람이 신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이가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미성년자는 지자체에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미성년자는 이 낙인 효과나 기타 등등의 효과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내려보내지 않았고, 이거는 또 신자 부모가 대부분, 미성년자 부모가 대부분 자녀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자체에 지침을 줄 때 부모에게 자녀가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보고 그 자녀의 증상을 같이 파악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거기서 파악할 수 있겠다고 봤기 때문에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그 분류 기준, 또 미성년자 포함 여부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지금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그 숫자를 정확하게 지금 같이 조율을 하고 있고,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 자료와 그다음에 지자체가 그렇게 확보한 자료가 유사하게 맞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다 더 모든 그 숫자 각각 개개인별로까지 그 지자체와 저희가 대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맞는지를 지금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부분 정도로 해서 가부가 갈려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추가로 별도로 신도를 발굴한다면 그거는 저희들한테 즉각 저희들한테도 통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입니다. 그 마스크 사려고 줄 서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 여기에 나와서 감염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현장에 가보면은 별도의 방역 조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한동안 이런 줄서기가 계속 될 텐데 그 정부가 어떤 방역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신천지 측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검사를 받았고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정확한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리고, 그 이따가 이만희 총회장이 오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그 보건당국은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또 나아가서 이분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끝으로 그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 그 질병관리본부 조직 확충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그 국무총리 산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먼저 그 세 번째 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직 확충 그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조직과 기능을 좀 더 보강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복지부로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만 이제 어떤 방안이 보다 효과적이냐에 대해서는 그 정부 또 그리고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으로의 승격 문제는 특히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한 개정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긍정적인 면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그 자칫 이 보건당국과 방역당국의 이런 위기시, 감염병 위기시에 발생했을 때 유기적인 협조 측면에서 혹시 이 청으로의 분리 독립이라는 이런 이런 원칙으로 만약에 이게 이제 규정이 된다면 오히려 좀 저해할 소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 지향점은 위기시에 방역대책본부가 최대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평상시에 조직 체계와 기능이 보강돼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보건복지부하고의 역할 정립 내지는 관계 정립에 있어서는 평상시도 그렇습니다만 위기 시에는 철저하게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역할 분담의 명확화 그리고 효율적인 그 연계 체계의 유지 이러한 측면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당국이 가지고 있는 의료자원의 동원이나 의료기관들의 활용 그리고 의료인 단체들과의 협조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최종적인 방침이 결정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신천지 교단의 대표자 이만희 씨는 음성으로 확인됐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오늘 뭐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이야기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고요. 그 이분의 위치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더군다나 역학조사라는 것은 이분이 만약에 확진자로 나타났다면 당연히 역학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분이 아직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대구시에 대한 대구시 신도들에 대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연히 그러한 일상적인 역학조사의 틀에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방대본에서 가장 책임 있는 확인은 해드리겠습니다만 없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정부로서도 일단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주말에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지자체 공무원들께서 한시적으로 인력을 봉사 형태로 지원하기도 하는 이런 조치 등을 통해서 최대한 공급을 늘리고 또 유통에 있어서도 공적 유통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국민들께서 체감할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스크의 보급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 부분에 대한 좀 집중적인 토의와 가능한 조치들이 있는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줄을 서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이 있었고 이 부분에 혹시 감염의 우려가 이러한 마스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조금 더 노력을 해보고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라는 건의가 있으면 방대본의 판단에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일보 경향신문 순으로 질문 받을 텐데 질의응답을 좀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자님. 네, 국민일보 안규영 기자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4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 과정 관련해서 어제 중앙임상회에서는 발열 등 기존 체크리스트로는 이제 중증도 구분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4단계 분류 기준에 맥박, 혈압, 호흡수 등 기존의 요소 외에 새로 검토 중인 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분류 과정에 의료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 현재 분류 작업에 투입된 의료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부족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시설로 가는 경증 환자들 이송 방식 관련해서요. 아까 대중교통으로는 힘들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런 방법이 그럼 언제쯤 결정될런지 오늘 당장 대구 생활치료센터 들어간 환자들은 어떻게 이송을 했는지 오늘 들어간 환자 수는 총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에선 신천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에 행정력이나 의료 자원이 투입이 많이 필요할 텐데 3, 4주 전에 감염돼서 이미 지역사회에 노출이 상당히 됐을 신도들을 전수조사하는 게 효율적이냐는 지적인데요. 이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예, 4단계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침에 대해서 방대본 브리핑 때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오히려 최종적으로 책임 있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금 더 대부분 의료기관 입원 이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의료 장비를 동원을 하거나 이런 경우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대한 현장에서 1차적으로 고위험군을 걸러내고 중증도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현장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오늘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시행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각 지자체에 이런 그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 필요한 소요되는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판단을 해보고 그 각 지자체별로 이에 관한 그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두 번째로 그 시설에 이동을 해야 되는 그 입소 대상 되시는 분들에 대한 이동 방법은 원칙적으로 그 소방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구급차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분들은 확진자이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확실한 높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일반적인 그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적으로 그 앰뷸런스의 개별 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원거리에 있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이런 그 시설의 입소를 이제 단계적으로 늘려가다 보면 그렇게 좀 먼 거리에 있는 입소의 경우에는 그 어떤 집합 장소까지는 그 개별적으로 이동하고 거기서는 조금 더 큰 형태의 그 버스나 이런 거로 이동하는 것도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전수조사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방대본과 좀 더 논의가 진행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네, 서울에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그 혈액 수급 관련해서 감소 추세라고 하셨는데 현재 보유량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한적 십자사가 안정화 위해서 공무원 혈액 공과제랑 청소년 봉사활동 인정 등 건의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검토하고 계신 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북 포항 전담병원에서 간호사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이거 보면 의료진 피로도가 많이 누적돼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거든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도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혈액 수급은 현재 3.717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적정 수준까지는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적십자사가 봉사활동 한 거는 우리 검토한 게 있어요? 아니, 그 적십자사 봉사활동 건의에 대한 검토 결과는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문자로 바로 브리핑 이후에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확인을 못 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하고 제일 또 심각한 문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주셨던 현장에서 의료진들의 피로 현상입니다. 특히 지금 대구와 경북같이 집중적으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 또 보호장구를 갖추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상적인 의료 현장에서의 근무 여건보다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육체적인 피로도도 커지고 또 본인들도 감염에 대한 그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도도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투입되는 이런 또 자원봉사를 하시는 의료진들에 대해서 14일간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이후에는 최소한 2주간 그 휴식을 취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 현장에서도 지금까지도 의료진들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또 각 지자체로부터 요구되는 의료 인력을 적기에 저희가 다 중앙 차원에서 확보해서 그 지원 배정해 드리는데 상당한 좀 시차나 어려움이 있다라는 현실적인 좀 말씀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보호를 위하여 오늘 사실 시행되는 이런 진료
치료 체계의 개편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추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정말 중증 위주의 우선 좀 의료 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입을 돼야 그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또 의료 장비들 시설들이 그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또 가능하다면 그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뭐 의료인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의료기관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예우와 지원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하고 추가적인 의료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현장에서의 좀 더 휴식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 대구시의 상황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분간 확진자 수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상당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했었던 그 감염병 중에 가장 전파 속도가 빠른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앙 정부도 그렇지만 지자체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속하게 저희가 전략을 수정한다고는 합니다만 의견도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를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속한 체제 전환이 안 되고 있다라는 뭐 이런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각 지자체와 특히 의료계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최대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지자체와 의료계의 노력을 지원해 주시고 일상에서 이제 국민들이 직접 방역의 개인 주체가 되셔야 합니다. 그 정부의 힘만이나 지자체의 힘 그리고 의료계의 노력만으로 이 질병을 극복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 지난 40여일간의 이 질병 전파의 양상을 보면 짐작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특히 당분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동을 자제하시고 접촉을 줄여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